자, 156쪽에 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쌤이 이 헛웃음을 짓냐면 쌤이 이걸 할 때마다 살짝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름대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서 이쪽에다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10이면 9명은 이해를 못해. 너무 이 단어의 뜻과 내용이 결합이 잘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있는 단어들에 대한 형상들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핵심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외우기 위해서 살짝 선생님이 내려놔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은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명제가 필요 없어요. 명제라고 하는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들어오면 안 돼. 얘네들은 어떠한 조건 P와 조건 Q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야. P라는 조건과 Q라고 하는 조건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필요 조건의 관계입니다. 충분 조건의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맺고 있는 거야. 되니? 근데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해. 우리가 이거를 말하기 위해 첫 번째,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참을 먼저 갖고 옵니다. 쌤, 명제 얘기 안 한다면서요. 왜 명제 얘기해요? 포함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야. 포함 관계를 말하기 위해. 너희가 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이라는 말을 빼고 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의 포함 관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 빼도 됩니다. 되나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일 얘기하기 좋은 게 이거라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러니까 조건, P라고 하는 조건 P의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 Q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를 가정해 놓고 있는 거야. 설정되어 있어, 설정되어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설정 끝.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여기서 P의 잠깐만, 쏘리.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P이기 위한 다시 꼬였어. 쏘리. 다시 P는 Q이기 위한 뭐뭐 조건. 이게 기본 구조야. 미안, 살짝 헷갈렸네.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우리가 이 조건 P가 주체가 된 거야. 얘가 주체야. 얘가 너야. 얘가 주인공이야. 조건 P는 뭐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 주체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Q는 P이기 위한 뭐뭐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위에 거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거야. 야, P라고 하는 조건은 Q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주체가 P야, P. 주체가 P야. 그럼 P가 여기 위에 상황을 봐.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얘가 참인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함 관계를 갖고 와야 돼. 그럼 P라고 하는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Q 안에 P가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P라는 주체라고요. P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P가 Q 안에 들어가 있네.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이것들에 대해서 왜 충분한지, 충분 조건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우리가 이런 포함 관계가 나온다면 지금 얘가 입모양을 벌리고 있잖아. 입모양으로 P라고 하는 거에 Q라고 하는 놈이 입모양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를 그어. 이렇게 화살 표시를 긋는다고 생각해. 얘를 소환한다고 생각해. 입모양, 입을 벌린 쪽으로 화살 표시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요 놈이 뭘 한 거냐면 총을 쐈다고 생각하세요. 이 P가 Q한테 총 쐈네. 화살 표시. 화살을 쐈다고 생각해. 총 쐈다고 생각해. 왜 총이냐면 총을 쐈기 때문에 충분 조건입니다. 총 쐈잖아. 치읓이랑 비슷하잖아. 그렇다고 생각해. 내려놔야 된다 했어. 그렇다고 생각해라고. 너희 이거 왜 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화살 표시. 입을 벌린 쪽의 방향으로 화살 표시를 쏘라고.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주체가 누구였어? P잖아. P가 Q한테 총 쐈잖아.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야. 충분하다. 총을 쐈다. 충분 조건인 거야. 되니? 그럼 이거 거꾸로 가보자. Q가 주체야. Q가 주체. 너희는 Q한테 어떻게 했니? Q한테 어때? 총을 뭐 했어? 맞았잖아. 맞으면 어때? 아프잖아. 아프면서 뭐 해? 피를 흘리지. 이 필요 조건입니다. 되게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총 맞으면 그 총을 맞은 주인공은 필요 조건이고 총을 쏜 놈은 뭐 한다?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요 상태에서 되게 근데 찰떡같이 알아듣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잖아. 포함 관계가 중요하다고. 포함 관계. 이 명제의 참인 건 안 중요하다고. 그냥 조건과 조건들끼리 비교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고 있구나. 그럼 포함이 되는 쪽으로 총을 이렇게 쏘라고요. 그랬을 때 그 총을 쏘고 있는 놈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그 놈은 그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총을 맞았대. 그럼 뭐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내가 방금 말한 거 필요 충분 조건도 있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이 필요 충분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서로 같대. 우리 집합에서 P랑 Q가 서로 같은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면서 그 Q가 P 안에 부분집합이 됐을 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하거든. 그럼 이거 봐봐. 서로 총 쏘고 서로 총 맞네. 그래서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PQ의 진리집합이 같으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 필요 아니야? 필요 충분이야?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럼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